네, 오늘 또 우리 팀장님의 디스전 1탄 에코프로 BM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에코프로 BM 주주들은 좋아하시겠어요. 네. 관계자분들은 주주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안 좋아할 수도 이게 있나? 그렇겠네요. 내가 내 동생을 욕을 해도 딴 사람이 내 동생 욕하는 게 싫어하거든요. 그쵸. 이게 주식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주식 까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네. 주가 내리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전에도 이제 에코프로 BM 이야기를 몇 번 해주시긴 했지만은 맞아요. 오늘 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지 그거부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면 좋을 것 좋네요. 같아요. 네. 일단은 주주들을 위한다고 해서 이렇게 유무상 증자를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주주들한테 도움이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좀 준비를 했고 그래서 조금 제가 뭐 회계사는 아니지만은 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왜 이런 행태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무 디스만 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나가진 않겠지만은 좋은 내용도 준비를 했고요. 아, 좋은 내용. 일부러 안 보이게. 안 좋은 내용도 안 좋은 내용 뭐가 빡빡하게 채워져 있네요. 오늘은 디스가 목적이니까. 디스가 목적이니까. 네. 자, 그럼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에코프로 BM 유무상 증자를 6일에 지난 6일에 이제 결정 공시를 냈어요. 네. 자, 요게 동시에 단행한 경우가 많이 없습니까, 실제로? 아니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 증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태클을 걸고 싶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 꼭 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이제 뭐 주주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주 가치 제고 그 명목으로 많이 하는데 근데 이번에 유무상 증자가 과연 주주들의 재고 가치가 될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하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랑 방송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기업을 좀 많이 옹호를 해요.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면 옹호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짓거리. 어제 우리 짓거리야. 저희 어머니 어제 사오신 거 국거리야. 오늘 약간 쇼미더머니. 저것도 뭔 짓거리. 역시 쇼츠 준비해 오시네. 이 쇼츠가 항상 예상 못한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예상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야. 아니 근데 저번에 이제 정자동 이제 터질지 몰랐어요. 나도 그거 진짜 예상 못했어요. 진짜로 예상 못했어.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 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번에 아시겠지만은 5천억 정도의 유상증자 거기다가 한 주당 3개를 더 주는 또 무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 배정의 실권주 방식으로 이제 유상증자 진행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좀 태클을 걸자면 이게 0.05644418995주예요. 맞아요. 18주를 보유해야 한 주 정도. 간단하게 하면은 뭐 한 20주 중에 한 주? 이렇게 좀 볼 수 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유상증자 가액이 31만 원이었거든요. 네. 31만 원인데 과연 20주를 갖고 있는데 31만 원 되는 한 주를 준다. 이렇게 주주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요? 20주면 얼마죠? 금액으로 하면? 지금 6천만 원 가까이 돼야 되죠. 에코프로뱀이 한 5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30만 원 한 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도움이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지금 에코프로가 투자를 많이 해요. 네.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부분은 좋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입장에서 보면 5천억의 유상증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도 20대 1이 아니라 차라리 2대 1로 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네. 2대 1로 하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뭐 제가 기업 입장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조금은 뭐 어폐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주당 한 주를 그러니까 주주 가치 재고라는 얘기를 아예 뺐으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주주 가치 재고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20주당 한 주.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단가가 얼마만큼 낮춰지냐 이거라는 거죠. 근데 또 이번에 또 주가가 올라가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은 유상증자 가액을 31만 원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1만 300원에서 38만 7,600원을 올렸어요. 그럼 유상증자 받는 가액이 또 달라지게 되는 그쵸, 거잖아요. 물론 이게 또. 확정 가액은 아니고 예전 가액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게 질문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었는데
결국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이 유상증자 이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또 밀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유상증자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그래서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유상증자 가액도 상향 조정을 하게 된 거고, 결국 이게 나중에 확정 가액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유상증자 방식마다 할인율이 다 틀려요. 네. 다 틀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20%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20% 정도 상향 조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주주 배정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에 제한이 없어요. 음. 그럼 낮춰야죠. 올리는 게 아니고 낮춰야죠. 어. 어차피 스무스당 한 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유상증자 하고 나게 되면은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어차피 발행 그 추가 발행되는 주식만큼의 금액은 어차피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본잉여금에 네. 주식 발행 초과금은 빠져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서 어차피 자본 건전성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자본 건전성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도 배당을 그 증자를 좀 많이 받게 되면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주주 환원책. 우리나라는 항상 그런 게 조금 미비하잖아요, 기업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주 환원책도 조금은 올리고, 회사의 나름대로도 마찬가지로 이 자금 조달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주 가치 제고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자금 조달 좀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솔직하게 그냥 네. 저희가 자금 조달 필요합니다. 네네, 이렇게 그렇죠. 했으면 좋은데 약간 주주가치 제고라는 그 포장지를 억지로 씌운 느낌이다 지금. 늑대 감을 쓴 거죠. 늑대가 네. 양의 탈을 쓴 거죠 일단은. 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이번에 결국 검찰 이번에 이게 내부자 거래라 해도 되나? 네네. 선도 거래라, 그냥 선도 거래라 할게요. 좀 미화해서 선도 거래 때문에 어차피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로 검찰 송치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전에 발표가 됐을 때는 저도 이게 옹호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기업 내부자다 보니까 네. 다른 사람들보다는 정보가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어. 네. 그렇잖아요. 살 수 있고, 그리고 매도 당시를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사람이다 보면 차익실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검찰의 송치가 됐다라는 것은 불법이 인정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회사 입장에서 반성을 한다라면은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봤을 때 차라리 자사주 매입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배당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본잉여금이라든지 이익잉여금 이런 부분들을 배당을 하기 싫으면, 이게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가는 게 싫으면 적어도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어차피 주식사기 많지 않게 자사주 소각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매입이라도. 차라리 주주 입장에서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회사 내 자금을 밖으로 이탈시키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게 결국 아마 이번에 그 회사 들어가가지고 회사 공시 자료 보니까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부채 비율이 190%로 올라갔더라고요. 부채 비율이? 네, 네. 190% 올라갔는데, 요거는 저걸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 좀 같이 볼 건데, 이번에 이게 재무 상태표거든요. 재무 네. 상태표인데 이게 작년 4분기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거를 잠시만, 이거 파이프로 하면 되나? 잠시만요. 여기 보게 되면 2020년 작년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본 총계가 5,900억이고요. 그리고 부채 총계가 8,200억이에요. 그래서 한 130%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1분기 말 보게 되면은 부채가 현재 1조 1,862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극재 투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데, 지금 알겠지만은 그 에코프로비엠이 2조 8천억 정도 증설 투자를 현재 예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일환으로 5천의 자금이 일단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자금도 분명히 땡겼을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본 총계가 6,216억인데 부채 총계가 1조 1,862억이 되게 되면서 부채 비율이 190%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부채 비율이 올라간 거를 낮추기 위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모를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자본분의 부채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모인 자본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올리면. 그러면 그 조금 전에 유상증자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이 5천억이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증자가
161만 주인가 했잖아요. 네. 그 161만 주의 액면가를 곱한 금액은 자본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나머지 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자본 잉여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자본 총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자본 총계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부채 비율이 190%에서 95%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확 거죠. 떨어지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자본 건전성이 좋아지게 되면은 돈을 빌리기가 쉬워져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유상증자만으로는 2조 8천억을 다 조달하기 힘들거든요. 그쵸. 2조 8천억 중에서 5천억만 지금 유상증자 돈을 땡긴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2조 3천억 같은 경우에 여기서 대출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대출을 받을 때 기업들이 은행이 뭘 보겠어요? 자본 건전성. 그렇죠. 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낮춰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자본금이 올라가야 자본금은 상법상 법원의 허가 없는 이상 이 돈을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권자의 담보가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본금이 올라가 있다는 건 그만큼 자본 건전성이 좋아졌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 건전성이 좋아지게 되면 시용도를 올릴 수가 있고 그렇죠. 돈을 빌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한 거죠. 에코프로비움은.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에코프로비움의 대표자인지 오너들이 다 좋은 대학 출신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유무상증자가 주주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모를까 이거를? 알겠죠. 그죠?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형편에 보니까 음.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괜찮아요. 이익잉여금 2,900억이 넘어요. 네. 근데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주총 결의만 있으면 배당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돈을 집행할 수가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돈의 제약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익잉여금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익잉여금을 집행해 버리게 되면은 부채비율이 올라가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러니까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우리 회사가 음. 더 앞으로 더 나아질 거니까 주주분들께 좀 기다려 달라. 약간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좋다라는 거죠. 주주가치 제고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진짜까지.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팀장님 얘기하면 아. 괜찮아요. 저는 악플이라도 많이 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뭘 했으면 좋겠냐면은 만약에 그 댓글이 많이 올라오게 됐을 때 악플 읽기 컨텐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악플이 끼건데 울면서 시고 아니 이거 좀 열받네 이렇게 하고 전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심을 필요로 하시는. 그리고 또 화면을 좀 같이 볼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주 환원 책이 상당히 조금이 안 좋죠. 낮다라는 게 네. 오 이게 밑에는 잘려버렸네.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쉘이라는 회사예요. 이게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인데, 네. 그러니까 그 기름 파내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원유 파내는 회사인데 이거 지금 화면 잘려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나오네요. 아, 지금. 나오네, 전혀 나오네요. 확대되고 요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쉘은 1분기 배당금을 주당 0.25 달러로 4% 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자사주 85억 달러 어치를 사들이기로 했는데 이 중 40억 달러 어치는 이미 매입을 완료했다. 오. 나머지는 45억 달러, 나머지 45억 45억 달러억이 빠졌네요. 나머지 45억 달러 어치도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사들일 계획이다. 네네. 돈 잘 벌잖아요. 네. 에코프렘 돈 잘 벌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 기업은 이렇게 해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 좋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영국 주식, 네덜란드 주식인데 음.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인텔이 실적이 잘 나왔다, 애플이 실적이 나왔다면은 다 3대 주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돈을 잘 벌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주 환원 책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주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볼 때 우리나라 영업이익을 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주당 순이익을 보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아. 주당 순이익이 얼마만큼 발생됐고 그럼 주당 순이익에서 배당 상황이 기업의 배당 상황이 어느 정도 되니까 요 정도는 우리한테 오겠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주주들이 환호를 하는 거죠. 야 기업들 돈 잘 벌었다. 이번에 우리한테 많이 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내 회사처럼 응원하게 되고 막. 그쵸. 진짜 와우 돈 잘 벌었어 축하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번에 원래 처음에는 5천억 규모인데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서 유상증자 규모 6,200억이에요. 그럼 6,200억에서 6,200억이라는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지금 한 8억 정도는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한 6,200억 정도는 어디 가냐면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 자본잉여금이 2,945억에서 제 계산이 맞다면 9천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는 손실 보전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 계정 분류 외에는 돈을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게 어폐가 생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감액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상법의 제 461조의 이 자본 준비금의 감세 규정을 보게 되면 와 상법까지. 검찰 같아. 그러니까 약간 검찰 같아. 아니 야. 오늘 머리 스타일도 정장도 그렇고 네. 검해가지고 검에 정장 같아. 아니 검찰 같아. 그런가요? 야 수사관. 오늘 수사관. 이상하게 제가 봐도 사자 보는 지역 같네요. 제가 하나 살렸습니다. 네. 아 오늘은 고마워요. 사자 어깨 맞습니다. 폭이 딱 이걸로 가네요. 네. 자 여기에 이게 무슨 여기 어떤 얘기였냐면 자본 준비금 및 이익 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네. 주총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본 안에는 자본금 있고 자본잉여금 있고 이익잉여금 있어요. 자본금은 못 건드려요. 자본금 못 건드려. 이게 채권자의 담보니까 네. 상법상 법원의 허가가 없는 이상 절대 못 건드려요. 네. 그리고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손실보전이란지 자본금을 했던 계정분류라든지 이거 외에는 못 건드려요. 그러나 예외 규정이 방금 말씀드린 요 상법 461조의 2이 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준비금의 감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자본잉여금을 감액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감액을 통해서. 그러면 이쪽으로 전입을 해가지고 배당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자본잉여금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9천억 정도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럼 자본잉여금이 어쨌든 자본금의 1.5배가 넘어요. 왜냐하면은 자본금이 유상증자하고 난 다음에 한 123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자본금의 123억의 1.5배면은 190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이상 금액들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자본잉여금 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방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자금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이익잉여금 이쪽으로 전입을 시켜가지고 배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좋아요. 20주당 한 주는 배당을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배당이 아니죠. 유상증자 했어요. 네.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자금을 갖고 끌어왔잖아요. 네. 그죠? 자금을 끌어와서 충분히 투자 자금을 갖고 왔어요. 음. 그러면은 이 늘어난 금액이 9천억이잖아요. 네. 9천억을 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적어도 2천억 정도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을 시키게 되면은 이익잉여금이 한 5천 정도 입금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사주 매입 정도 해가지고 유상증자에서 만족 못 시킨 주주 가치 제고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주자는 거죠. 우리 에코프로 비행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보고 진짜 네. 방송 좀 하셔야겠네. 자사주 매입만 해줘도 정말 크게 환호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때 가서 이 자사주 다 매도를 했어. 누가 뭐라 그럴까요?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이거를. 아니 정말 자사주 좋은 매입해서 주가 말씀이십니다. 올라갔잖아. 네. 그 주주들의 가치도 올라갔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주주들도 팔고 싶으면 회사도 팔고 싶은 거거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옹호가 가능한 건데 왜 이러지 않느냐라는 거죠. 지금 조항까지 딱딱딱 그러니까요. 법조인처럼 조항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매입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 체리맘님이 요거 있습니다. 자 이럴까 저럴까 헷갈리고 있는 중이다. 적은 돈도 아닌데 유상은 지났고 무상을 받아야 되나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권리랑 날 엄청 떨어진다고 그러던데 속 시원히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는 네. 저는 무상증자를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안 받을 것 받으신다. 같아요. 네. 팀장님이었으면 왜냐하면은 무상증자가 음. 되게 포장을 잘 해놨어요. 아 저도 좀 안 좋은 그죠? 것 같아요. 무상증자는. 무상증자는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은 한 주가 네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음. 한 주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주가 쪼개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찌 보면은 한 달 월급이 400이라고 칠게요. 네. 400인데 예시 좋다. 이제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400인데 이거를 1,6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한 주에 100만씩 주는 거야. 첫 주에 100만 원, 두 주에 100만 원, 세 번째 100만 원.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바뀌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회사 현금이라도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무상증자는 회사 안으로 현금이 유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 가치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가치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생생이에요, 생생. 근데 대신 이제 그건 쪼개지겠죠. 그 지금 44만 9천 원이잖아요. 네, 그 완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거래하기 편해지겠죠. 가격이 줄어드니까. 맞아요. 그 제가 다른 방송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무상증자 방금 말씀한 거 똑같이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무상증자에 주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라면은 무상증자하고 액면분할 포함해서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 간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잘 없다. 네 군데밖에 없어요. 이거 이 네 군데 회사의 사명을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여기 바로 올리시면 저 인정할게요. 어딘지 알고 계시면 그거를 인정합니다. 인정할게요. 근데 저 그 네 개사 다 알고 있거든요. 네. 말씀 안 드릴게요. 어. 근데 잘 보세요. 무상증자든 액면분할 하고 난 다음에 기업들 주가 갔어요? 거의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금 그 손동희 대표님 말씀하신 게 나도 공감을 하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안 가잖아요. 거래하기 어. 편해져도 자, 예를 들게 되면은 자, 그 어디죠? 최근에 가상 무상증자 했던 게 휴젤. 휴젤이 한 주당 거기서 세 중간에 아마 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해요. 근데 휴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상증자하고 난 다음에 주가 못 갔어요. 완전 망가졌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도 찾아보고 계시면은 자 보세요. 그러네. 지금 이게 에코포럼의 주가가 한 50만 원을 칠게요. 그럼 내주가 늘어나게 되면 주가가 내주가 늘어나는 대신에 주가는 15만 원, 10만 원 정도 다운이 돼요. 네.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음. 만약에 50만 원 그대로인데 내 주식이 한 주가 4개 주가 돼 버렸네. 그럼 이게 뭐 400% 수익이 된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자, 이것도 주당 순익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주당 순익이 4분의 1 토막이 나요. 내 주당 수익이 만약에 한 주당 순익이 100원이었는데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당 수익이 25원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럼 내 주당 가치가 도리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가 가겠어요? 못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상증자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무상증자는 일시적으로만 살짝 오르다가 그다음 완전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렘 차트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2,200만 주여서 주식 수가 좀 적긴 적어서 음. 쪼갤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은데. 뭐 쪼갠다 그거 뭐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반대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쪼개고 난 다음에 주출한테 문제는 도움이 안 그렇죠. 된다라는 거지. 주가가 가야만 예. 말이지. 근데 지금 오늘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44만 9천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상증자하게 되면은 이게 11만 2천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네. 단순 계산으로.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권리를 하기 위해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상증자의 어떤 그 뭐야 될까 환상에서 빠져나야 유무상증자에 대한 환상에 빠져나야 된다는 거죠. 그 이번에 뭐 노토스란 기업은 한 주당 8주 무상증자더라고요. 그렇지. 저 완전 대박 났잖아요. 그 노터스. 약간 이거들 같아요. 그렇죠. 그건 좀 너무 지나치죠. 너무 지나치지. 네. 거기도 보면은 자본잉여금이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잉여금을 그러니까 자 유상증자는 이게 주식 그 자금이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에 있는 자금이 자본금으로 들어가요. 아 오히려. 그럼 잘 봐요. 자본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법상 법원의 허가 없는 이상 이 돈을 절대 건들 수가 없어요. 못 건드. 자본금 못 건드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밖으로 돈을 이탈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야. 우리 밖으로 돈 못 배출 우리 그러니까 결국 좀 나쁘게 하면 우리는 배당할 생각 없습니다. 주주 하나씩 기대하지 마세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자본금 돼버려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본금 대분해서 우리가 돈을 풀 수가 없다. 어.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주총에서 감액을 안 해버리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건들 수 없는 돈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금으로 갈수록 돈을 건드리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이제 자본 건전성은 올라가게 되지만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별로 뭐 그렇게 매력이 없죠. 그래서 뭐 그래서 한국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네. 한국 주식이 어렵고 그리고 기업들이 솔직히 말하면 요거 좀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미국 주식은 보통 보면 항상 소각을 한다든지 맞죠? 그치, 배당을 맞아. 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주주 가치를 올리는 정책을 쓰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방식은 안 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HTS상 예, 그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작년 말 기준이거든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본잉여금이 2,929억이고 이익잉여금이 2,240억. 2,240억 그러니까 5천억 정도 자금 땡겼잖아요. 네. 그럼 5천억이 아니라 지금 주가가 올라와서 6,200억이잖아요. 네. 그럼 6,200억에 자금 회사로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서 자본잉여금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2,900억에서 9천억 정도로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여건인 거고 자본금은 115억에서 123억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익잉여금 2천억이 있잖아요. 네. 이거 풀 수 있잖아요. 자금 땡겼으니까. 물론 이것도 우리 회사 투자로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최소한 이거를 어차피 자본잉여금과 자본금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여기서 1,000억 정도 푼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금 보면 자본 총계가 1조 2천억에서 1조 1,000억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95%에서 110% 올라가는 거가 아무 문제 안 되거든요. 그게 본다면 돈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말 그 진짜로 어찌 보면은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같은 국민주식이네. 경우는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찌 보면 이번에 유무상증자는 주주보다는 회사만 좋은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22년 1월 1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190%에서 이제 95% 정도 떨어질 거고 네. 그리고 부채 총계는 이제 1조에서 1조 1,862억인데 어차피 이제 이게 자본 총계가 1조 2천억 정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금을 먼저 차입한 것보다는 유무상증을 그래서 먼저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본 건전성 올려가지고 또 자금을 조달할 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자가 있잖아요. 자본 건전성이 괜찮은 이자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제가 볼 때는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유무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주식수는 2,291만 9,466주에서 9,812만 3,240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20주를 갖고 있으면은 84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에 대한 가치는 똔똔. 우리 돈돈이잖아요. 똔똔. 똔똔 되는 거죠. 라인 좋아요. 똔똔 되는 거죠. 그리고 자본금은 유무상증자하고 난 다음에 115억에서 490억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한 그 정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자본잉여금은 2,900억에서 한 8,800억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본 건전성이 되게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회계사는 아닙니다. 회계사는 아니기 때문에 수치에서 어떤 수치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수치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어쨌든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회사의 부채 비율은 떨어지게 되고 부채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자본 건전성은 올라가게 되면서 나중에 은행권이든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조달 비용 부담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2조 8천 정도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증설을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움의 국내 캐파는 한 9만 톤 정도가 돼요. 근데 앞으로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한 국내 쪽에 25만 톤, 해외 쪽에 죄송합니다. 국내 쪽에 23만 톤, 해외 쪽에 25만 톤 정도 증설을 진행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전초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물론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네.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지금 어쨌든 에코프로비움이 50만 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전고점 돌파가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에코프로비움이 진짜 2026년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있을 호재를 연끌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연끌하면 주가에 다 반영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증설이 마무리되고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그냥 못 간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주주들은 이 주식을 갖고 있게 되면서 시간 비용이 출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되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너무 이게 유무상증자 딸랑 이거 해놓고 이제 주주가치 제고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막상 해주는 건 없고 지금 주주들한테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봐도 차라리 나중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유상증자 가액을 음, 더 낮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한다면 양심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팀장님 의견은 향후에 실적이 나올 것까지 지금 거의 주가가 땡겨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다 땡겼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최전지 기대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건데. 기대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2차 근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내에 2차 전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율주행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전기차 안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은 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리주도 또 가게 될 거고.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만 이렇게 경제마트를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다변화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에코프로비움이 물론 그 최저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2020년 3월달에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6만 5천 원에서 57만 원 갔어요. 와. 10배. 거의 10배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저는 그 주가를 판단할 때 네. 본질과 가격을 같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네네. 가끔씩은 본질을 무시하고 가격만 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에코포륨을 본질과 가격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그러면 본질이 실적이고 네. 가격이 주가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이 10배가 갔어요. 음. 그럼 본질도 10배가 갔나요? 음. 그 실적이 10배가 갔냐라는 거죠.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격이 너무 앞서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본질이 올릴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게 주가 거품 해소 과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끼는구나. 네, 하는 거거든요. 주가가 잘 갈 땐 프리미엄이라고 하지만은 네. 안 좋을 때는 거품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해소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정체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2차전지 소재를 볼 거면 2차전지 소재 원료 기업을 차라리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아시겠지만 양극재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전고체와 리튬을 믹싱한 거거든요. 근데 리튬 같은 경우도 거의 중국에서 수입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구체는 NCA, NCM,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간 요거를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니켈, 코발트 싹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 NCA, NCM 이거를 믹싱해 놓은 거 있잖아요. 믹싱해 놓은 거가 전구체인데 전구체를 중국에서 거의 90%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에코프로비엠이 양재를 많이 팔수록 누가 돈을 버냐? 중국이 돈을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GS건설인가요? 거기랑 LG화학이랑 전구체 공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은 에코프로 GM이라는 비상장 회사를 통해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얘네도 알아요. 양극재 원료가 된 전구체에 중국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중에 분명히 이게 리스크로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구체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다 이해해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벌게 되면은 누가 돈을 버냐? 임원들이 돈을 버는 거죠. 왜 월급이 올라가니까. 주주들 아무 상관없어요, 솔직히. 오케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코프로엠을 디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래서 오늘 하게 된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마 드렸긴 했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송 나올 때마다 에코프로엠 디스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 되라고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더 잘 되라기보다는 조금 포장 실패. 이제 선거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응원하시잖아요. 응원하죠. 우리나라 기업 잘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삼성전자도 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잘 아쉬우니까 되니까. 자꾸 이런 말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런 거죠. 이제 아끼니까 쓴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아마 에코프로비엠 꽤나 갖고 계실 수도 있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한 주도 없어요. 안주도 없어요? 네. 한주도 없어요. 갖고 있는데 얘기 저렇게 못 하시죠. 그래요? 갖고 있어서 더 화나신 줄 알았어 저는. 아니 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전력 주식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전력도 디스할 게 너무 많아요. 제 2탄은 2탄은 자 한전으로 갑니다. 이탄은 한국전력은 아닌데 네. 이게 한국전력을 디스하려면은 이게 내부자 정부처럼 이렇게 침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참 이것도 적자나면서 성과급 잔치를 하거든요. 그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팀장님이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오늘 딱 마지막 총평을 마지막 한 줄로 딱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비엠 딱 한 줄로 정리하자면 좀 그러지 마라. 좀 그러지 마라. 좀 그러지 마. 좀. 그러지 마라. 자, 왜 사서 욕을 먹니? 한 줄인데 뭐 이렇게 갑자기 세 줄까지 됩니다. 네.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그렇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얘기 들어보니까 팀장님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좀만 잡아줘도 네, 얘기해주셨던 진짜 맞습니다. 주주가치 재고 여기에 좀만 더 가까이 갔어도 이렇게까지는 맞아요. 이야기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우리 팀장님 준비를 해주셨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다음 주는 어떤 특집일지 또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항상 기대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을 또 기다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디스전 1탄 에코프로비엠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준비해주신 정태기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